안녕하세요. 4주차 빅데이터 분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 개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머신러닝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머신러닝 중에 분류 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보면요. 머신러닝은 이제 영어 그대로죠. 이제 한글말로는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 데이터로부터 고도의 판단, 그러니까 사람 이상 수준의 거의 사람과 비등비등한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머신러닝은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Learning from data. 예,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난 주식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기계한테 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주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최근 10일치 주식 가격이 주어지면 다음날 주식 가격이 오를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뭐 바둑기 보잉 데이터를 주면은 이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현재 돌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어디에 두는 것이 유리한지 이제 그 판단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뭐 제가 헬스클럽에 간다 그러면 잘 헬스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근육을 잘 움직이고 그다음에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실력이 키워가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 처음에 이제 트라이를 해요. 이제 이 어떤 10일치 가격에 대해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많이 틀리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 데이터를 점점 이렇게 숙달해 가면서 볼수록 이제 그 성능,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이제 가격이 주어졌을 때 다음날 주식 가격을 오를지 말지를 더 잘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는 건 이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보아가면서 점점 이제 그 판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가리킵니다. 사실 예, 되게 놀라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만 잘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만 잘 주어지면은 우리가 어, 사람 수준의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을 어떤 판단을 하는 이제 기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신러닝의 유익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 이상 수준의 거의 사람과 비등하거나 요즘에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 이상 수준의 조언을 하는 이 조수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식 데이터를 통해 아까 얘기를 계속 한다면은 10일치 주식 가격이 주어지면은 다음날 주식 가격을 오를지를 학습한 이 기계는 투자 조언 조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따로 이제 투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어떤 패턴을 보고서 이렇게 오늘은 이 종목에 투자하세요 이런 조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도 기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 어디 두는 것이 유리한지 학습한 이 기계는 훈수해주는 조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바둑 게임을 이제 친구랑 한다고 하면은 이런 머신러닝을 이제 잘 트레이닝된 그 머신러닝 조수가 있다고 하면은 내게 어디 둘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머신러닝은 아까 전에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지금 좀 몇 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데이터에는 일단 이렇게 샘플이 있고 또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 그러니까 조사 또는 이제 측정한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들,
대상들이 각각의 이제 샘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의 점수로 장학금 수혜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 100점, 99점, 98점 이게 이런 데이터가 이제 주면은 이 사람은 장학금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 한 명이 곧 샘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마 학번이겠죠. 5명이 지금 데이터가 있는 거죠. 5명. 그렇기 때문에 샘플 개수가 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뭐냐? 그러면 이 샘플들의 식별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쓰지 않잖아요. 이 데이터 학번 데이터가 뭐 필요하진 않죠. 그런데 이 샘플을 이제 우리가 네이밍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것들이 인덱스입니다. 뭐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번 같은 것들을 이제 인덱스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굳이 이런 인덱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학번이라는 어떤 기명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학번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무기명으로 학번들을 다 가리고 개인 정보들을 다 가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덱스를 그냥 넘버링으로 순서를 그냥 붙여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샘플을 이제 다른 샘플들과 구별하기 위해 그 식별자로 쓰는 것들이 인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데이터에서 이제 이쪽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은 로우 행을 봤다면은 지금 이제 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열 칼럼에 대한 얘기인데 칼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인데요. 특성과 라벨이 있습니다. 피처는 이제 예측에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국어 점수를 받아가지고 장학금 수혜를 예측을 하잖아요. 이런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머신러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우리의 그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제 피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데이터, 어떤 타겟이 되는 예측할 데이터가 이제 라벨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측의 대상이 되는 장학금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나타낸다. 로우 행은 샘플과 그들의 이제 인덱스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칼럼들은 이 특성들, 피처들과 그 다음에 레이블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들, 학생들 샘플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패턴을 이제 머신러닝이 익혀가지고 수학 점수가 이렇게 국어 점수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장학금 받는구나, 안 받는구나 이런 패턴들을 이제 익혀서 학습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종류를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이제 데이터에 이제 레이블이 이제 주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이제 합니다. 특히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피처 플러스 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손글씨 이미지를 분류해요.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클래스가 그러면은 0, 1, 2, 3, 4 이렇게 해서 5, 6, 7, 8, 9까지 이렇게 있겠죠. 얘는 내 영어 이미지 5네. 아니, 영어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 5네. 그러면 클래스가 5다. 이거는 또한 레이블이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 데이터는 레이블이 어쩌구다 라는 데이터가 주어져 가지고 결국 이게 정답이죠. 정답에 따라서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것은 이제 슈퍼바이즈나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제
이렇게 감독을 받는다는 얘긴데, 감독 또는 지도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숫자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화 해놨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가지고, 사람에 의한 편향성을 가지고 그것이 이 머신러닝의 이제 모델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편향성을 따라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지도학습이고요. 근데 그럼 비지도학습은 뭐냐? 이런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만 딸랑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레이블이 따로 없는 경우를 보통 써요. 그러니까 피처만 주어지고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5가 있는데 이게 레이블이 5다라는 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이제 보통 지도학습이고 없는 경우는 이제 비지도학습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게 뭐냐?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1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0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5이긴 같은 5인데 약간 기울어진 5가 있고, 이거를 이제 클러스터링 하면은 비슷한 애끼리 그냥 묶어요. 그러니까 레이블과 상관없이 모양이 비슷한 애끼리 이렇게 묶는 거, 이게 클러스터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레이블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데이터 옆에다가 레이블 깃발을 따로 안 꽂았고, 깃발 없이 이렇게 그냥 비슷한 패턴끼리 모는 그런 기계학습 같은 것이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럼 강화학습은 뭐냐? 강화학습은 좀 더 이제 특별한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가 일단 사람이 미리 모아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X 아까 피처, 그다음에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쫙 모아가지고, 아까 수학 점수, 그다음에 장학금 여부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샘플마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는 반면에, 강화학습은 이렇게 좀 트레이닝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마치 그러니까 게임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플레이를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마리오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슈퍼 마리오 같은 경우에 마리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점프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이렇게 키보드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작을 할 때마다 어떤 우리가 원래 보상이 있어요. 뭐 점수가 5만 점인데 우리가 앞에 이렇게 감으로 해가지고 뭐 적을 이제 죽였다. 그러면은 보상으로 플러스 5천 점이 더 주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황에서 행동을 함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뭐 슈퍼마리오 각 상황에서 이제 전진, 점프 등의 이제 행동을 따라 점수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또 바둑도 어느 정도 일종의 이제 강화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판 상황에서 수를 놓는 행동을 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패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바둑도 그래서 약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도학습처럼 바둑의 어떤 각 상황에 대해서 무슨 어떤 수를 놨을 때 이것이 좋은 수다 나쁜 수다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쫙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지도학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강화학습은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각 바둑판 상황에서 수를 놓는 행동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의 그런 어떤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좀 이제 큰 개념적인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도 이제 레이블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회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0,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 레이블이 0 또는 뭐 1 또는 5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레이블이 이산적인 값,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0, 1, 2, 3, 4, 5, 6, 뭐 정수나 자연수 같이 이렇게 딱딱 끊어서 떨어지는 값들인 경우에 분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값이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값인 경우에 이제 회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지난 10일간 주식가격을 보고 내일 주식의 등락, yes or no,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류 문제가 되는데, 회귀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올라간다, 10, 플러스 30부터 마이너스 30까지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가는 정도를 이제 그 값으로 이제 예측하게끔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회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레이블이 이제 다른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이산적인 이제 레이블인 경우에 분류고, 그다음에 레이블이 컨티뉴스한 실습과 같은 경우에는 획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보통 머신러닝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분류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류학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학습은 뭐냐? 그러니까 기계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각 종류로 이제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것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학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성적의 학생은 장학금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죠.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종류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종류로 분류한다든가 성적들을. 그다음에 이메일 데이터 쫙 있는데 얘는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든가, 그 두 클래스들로요. 그다음에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 얘가 뭐 사람이 이제 쭉 쓴 게 있어요. 뭐 만 장 정도 이제 모았어요. 그 각각 그 만 장 정도를 이제 이 이미지는 숫자 0이다 또는 숫자 1이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 이런 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학습 문제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만 딱 주면은 이제 기계가, 우리는 이제 이거 딱 보면 3인 걸 알고 있지만은 기계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학습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얘가 3이라는 이 정보까지 같이 준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이건 피처고, 이미지는 피처고, 3은 레이블이고, 레이블이 있는 피처 있는 샘플, 예를 들어 뭐 6만 개를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주고, 이렇게 기계야 너 이거 6만 개 줄 테니까 너가 이 패턴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주면은 너는 이거에 대해서 알맞는 숫자 클래스를 내보내줘 라고 하는 게 이제 분류 기계학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분류를 이제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류기 때문에 특성, 우리의 이제 분류를 위해 사용될 특성 데이터, 피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류를 이제 분류의 이제 그 목표가 되는 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함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샘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때 각 샘플에 대한 이거 세 개의 어떤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이제 그 모델이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얼마 정도 되면은 이렇게 얘는 레이블이 장학금 수혜 받는다, 5다, 또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값이 되면은 X다. 이런 이제 패턴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게 이제 분류 학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 머신러닝 데이터는 이렇게 피처와 레이블로 이루어진, 그리고 약간 테이블 형식의 이런 로우는 샘플이요. 이제 컬럼은 이제 피처와 레이블인 이런 데이터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분류 모델 F는 분류 모델은 어떤 X를 어떻게 잘 가공을 했다는 게 fx, 우리가 x가 뭐 10, 100, 99, 98인데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취하면은 얘가 0.7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핑을 해주는 어떤 모델 f가 있을 때 그 결과가 fx가 y를 원래 실제 동그라미를 이제 모방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한 값, 분류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이 y'이라고 할 때 이 y'과 y가 서로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되게 하는 게 이제 분류에 대한 머신러닝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이 데이터만 가지고, 피처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실제 레이블과 일치되도록 모델이 학습이 된다, 이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쭉 있어요. 잘 모았어요. 이제 이게 피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어 1000개를 모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에 1000개를 다 써가지고 모델을 보통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 약 한
80% 정도, 그러니까 800개 정도를 이제 써서 모델을 만듭니다. 나머지 20개는 뭐 하냐 그러면은 200개는 이거는 모델이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모델이 성능이 괜찮은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 있을 때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그냥 해서 훈련을 시켜버리면은 예를 들어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지 테스트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만들었어요. 받는다 안 받는다로 이제 예측을 하는. 근데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실무에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막상 실무에 적용을 해보니까 정확성이 완전히 꽝인 거죠. 뭐 정확성이 60%도 안 돼요. 아, 이러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데이터셋을 이렇게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샘플 개수를요. 그래서 머신러닝 훈련하기 위해 머신러닝 모델을 아까 분류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이제 훈련 데이터셋이고 머신러닝 훈련한 트레이닝한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예, 그리고 주의할 점 테스트 데이터셋은 모델 학습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것은 이제 치팅입니다. 치팅. 예, 그러니까 치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컨닝하고 치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셋은 모델 학습에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800개만 가지고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리고 20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200개를 내가 몰래 트레이닝하는 중에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성능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우리가 테스트를 따로 이제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은 학습하는 도중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논문에 성능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머신러닝 논문들 같은 경우에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성능이 이상하게 높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은근슬쩍 이게 중간에 어떤 분석하는 과정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 정보를 무언가. 그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성능이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분해가지고 훈련을 따로 하고 테스트를 따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때 테스트 데이터셋을 쓰면 안 된다. 훈련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머신러닝을 이제 학습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까 전처럼 잘 모아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잘 모으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처리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필요 없는 피처를 이제 뺀다든가,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규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제 스케일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0에서 뭐 거의 한 뭐 120 뭐 이 정도까지잖아요. 근데 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케일이 뭐 이제 뭐 140에서 이제 뭐 200까지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산 같은 경우에는 뭐 0원부터 뭐 마이너스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0원부터 뭐 이렇게 뭐 50억까지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스케일이 이건 100단위, 이것도 거의 뭐 100단위긴 하네요. 이거는 근데 뭐 억 단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을 때 뭐 아까 전에 키, 몸무게, 아까 전에 뭐 나이 같은 경우도 하면은 나이는 이제 뭐 10단위죠. 얘는 100단위가 되고, 얘도 100단위가 되고, 몸무게도 100단위 안 되고 10단위죠. 몸무게도 10단위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억 단위, 그러니까 그 편차가 억까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처들마다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서 이제 피처에 이제 스케일링을 맞춰주는
뭐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넌 언논 밸류 같은 것들 경우들을 이제 그, 그 임의의 값을 이제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는 그 처리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를 잘 이제 머신러닝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처리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이제 처리까지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 학습은 뭐하냐? 이 데이터셋을 일단 구별해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 이제 학습 부분인데요. 이제 데이터를 전체 100%를 80% 샘플을 떼가지고 훈련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련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 모델을 학습을 해요. 이 훈련 데이터셋에도 마찬가지로 피처와 이제 레이블이 있으니까 이 둘 간의 관계를 분류 모델이 잘 파악을 하도록 해가지고 학습을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학습은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면서 학습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습에 또 이제 잘 못 맞추겠죠. 그런데 훈련 데이터셋을 계속 반복 숙달할수록 분류 모델의 이제 어떤 정확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반복 숙달 학습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분류 모델을 이제 픽스를 해놓고 이제 고정을 해놓습니다. 고정을 해놓고 이제 테스트 모델 학습 이제 종료하고 그다음에 예측과 이제 모델 평가를 들어가요. 이때는 이렇게 예측하고 모델 평가할 때는 데이터셋 중에 훈련 데이터셋과 이제 아예 별도로 떼어놓은 20%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그 X 가지고 피처들 가지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Y, 아까 전에 그 레이블 추정된 Y가 Y 프라임이 나오거든요. 그 추정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장학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어떤 그 성적만 보고 얘에 대해서 예측을 한 값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예측값이고 예측값. 예,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류 모델에 넣어가지고 예측값을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 정답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의 장학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같은 정답과 예측값의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측값과 정답값이 일치해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얼마겠어요? 100%겠죠. 이 모델은 정답을 100%로 예측해주는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약 20% 샘플을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해서 레이블을 예측하게 되고, 예측한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 비교해서 모델 정확성을 평가한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모델 성능이 이제 평가가 된 분류 모델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 모델 학습은 아까 전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의미는 우리의 조언자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적만 이제 이 분류 모델에 던져주면은 얘가 장학금 받을지 안 받을지를 짝짝짝 분류해준다. 만약에 이 분류 모델이 아까 뭐 그 바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바둑판이 어떤 이렇게 돌이 놓여 있는지만 딱 던져주면은 얘가 어디 둘지를 알려준다. 이런 거와 같이 분류 모델을 머신러닝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게 되고, 그것의 어떤 성능, 얘는 근데 분류 모델이 한 90% 정확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성능이 이제 보장된 분류 모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 모델의 의미는 조언자다. 우리의 이제 조언을 잘 해주는, 우리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조언자를 분류 모델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정확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도에 대해서 사실 정확도를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 메트릭들이 있는데, 그 공식들 중에서 저는 이제 정확도, 어큐레시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예측한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이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 개수,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 데이터셋의 샘플 개수입니다. 아까 전에 200개였다. 근데 이 중에서 200개를 예측했는데 그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실제로 막 예측을 해가지고 맞췄어요. 맞춘 개수, 예를 들어 이게 180개다. 뭐 이러면은 이제 200분의 180가 약 90%, 0.9가 나오니까 90%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성을 이제 이렇게 전체 샘플 개수분의 맞은 샘플 개수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보통 이제 그 전에 무엇을 그리냐면요. 분류표라는 걸 그립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장학금 수혜 여부에 대한
예측 결과가 아래 같았어요. 테스트셋에 이제 테스트셋 200명의 장학금 수의 예측 결과가 아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실제 값은 실제 값 장학금 수혜 받은 사람이 100명이고요. 못 받은 사람이 100명이에요. 근데 이 100명 중에 예측을 했더니 장학금 수혜 받는다고 예측한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도 장학금 수혜고 장학금 수혜로 예측된 사람이 80명이고 실제로는 근데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못 받는 사람인데 장학금 수혜 받는다고 우리가 모델이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는 장학금을 받는 앤데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예측한 애가 20명이고 실제로 장학금을 못 받는데 또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예측한 애가 9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이제 맞춘 애들이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애인데 받는다고 예측한 거고 못 받는 애인데 못 받는다고 예측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대각선에 있는 부분이 맞춘 것이다. 정확도는 전체 샘플 개수 아까 200개였죠. 총합이 200개 분의 맞은 개수 170 그래가지고 0.85니까 85%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분류 모델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어떻게 뭐 실무에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어떤 그냥 시나리오를 예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입 교직원 A가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직원으로서 이제 근데 10,000명에 대해서 신입생 장학금이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라 업무 지시 받았다고 해봐요. 10,000명 언제 다 보나요 이거를 적절한지. 근데 약 1,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자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장학금을 적절히 받았다 또는 못 받았다고 이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데이터를 그래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우리의 조언자를 만들고 1,000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머신러닝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명 빼면 9,000명이죠. 9,000명의 성적을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9,000명을 일일이 눈으로 안 보고 이 머신러닝 모델로 해가지고 일일이 눈으로 본다면은 뭐 한 달 걸릴 거 이렇게 머신러닝 하루도 안 걸리고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업무 속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의 모델은 굉장히 우리에게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1,000명의 이제 실무자가 이제 확인해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1,000명의 신뢰할 만한 성적 장학금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이 확보한 데이터로부터 성적 장학금 데이터로부터 장학금 지급 5월 미지급을 판단하는 지급 5월 미지급이니까 분류하는 거죠. 장학금 얘는 이 성적을 가진 애는 장학금 지급된다. 아니면 이 성적을 가진 애는 못 지급된다. 이렇게 분류 머신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분류 머신 모델로 나머지 9,000명의 성적 데이터를 지급 여부를 예측을 하고 만약에 이제 모델이 예측한 거는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실제로는 모델은 이제 장학금 얘는 이 사람 받는다 했는데 이 실제로는 안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과 실제 장학금의 지급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만 눈으로 재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 예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 구축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 이것도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은 데이터 수집. 아까 성적 장학금 데이터를 이제 모았죠. 성적은 여기서 피처가 되는 거고 장학금은 이제 레이블이 되겠죠. 이걸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000명분의 데이터를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이거는 데이터 수집됐어요.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가능하게끔 피처와 장학금으로 이제 구성한다. 뭐 엑셀 같은 경우에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표로 쫙쫙 만들어 쓸 수 있겠죠. 1,000명분을. 그래서 이제 그 1,000명분에서 800명, 1,000명분에서 800명을 떼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만든다. 훈련 데이터셋으로 해서 모델을 이제 이거 피처 아까 X와 그 성적 X와 그 다음에 그 타겟 그러니까 레이블 장학금 여부 그러니까 성적과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셋 중에 800명을 떼가지고 이걸로 해서 X가 Y를 예측하도록 하는 그 분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예측 모델 평가 한 200명 정도를 이제 써가지고
나머지 200명, 1000명 중에서 써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여기 X를 통해서 Y 프라임을 이제 예측을 하게 하고 실제 Y와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얼마나 이제 정확성이 있는지 우리가 만든 모델이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딱 결과는 머신러닝 이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머신러닝 결과는 아까 우리 모델과 그다음에 플러스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성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써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9,000명에 대해서 실제로 더 차후로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이 분류 모델의 결과는 모델과 정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머신러닝은 이제 아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샘플, 인덱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통 나타냈을 때 가로가 이제 샘플과 인덱스고요. 아이디가 이 샘플의 아이디가 이제 인덱스고 샘플 여기 각각이 이제 샘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로우로 봤을 때 이 예측에 사용되는 정보가 이제 피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정보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레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학습들 봤을 때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나눈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훈련 데이터셋,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트레이닝한 이후에 그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정확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두 개로 나눈다 얘기를 했고요. 네, 분류학습 4단계. 맨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잘 포뮬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하고 예측 및 모델 평가, 테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그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에는 정확도 우리가 배웠죠. 전체 테스트셋의 샘플 개수, 전체 개수의 수분의 이제 마진 개수, 마진 샘플 개수 전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에 0에서 보통 1 사이 값으로 나오고요. 퍼센트로 나타내면 0에서 10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